아는 척하기 좋아하는 세 남자의 정신없는 수다방송 원주 아는 척. 저희는 원주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주 아는 척 조국인 정은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지난주에 네. 굉장히 기쁜 소식이 하나 있었죠, 저희에게. 저희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전에 말이죠. 저희 새로운 역사를 쓰지 않았어요. K-팝의 원더걸스가 네네. 빌보드 100위권에 진입했을 때 감격. 그쵸. 네. 이제 우리 K-팝이 국제 시장에 진출했다. 약간 막. 저는 또 원더걸스 팬이었기 때문에 감기가 무량했었는데 그거에 비견될 만한 저희 입장에서는 빌보드 갔나요, 저희 혹시? 거의 그 정도. 저희가 이제 팝빵 교양 카테고리에서 100위권에 처음으로 진입하는. 네, 저희로서 아주 경사스러운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요. 저희가 지금 한 3년 차 아닙니까? 2020년부터 해가지고 100위권에 든 건 처음이고 이게 100위권에 그래도 한 나흘 정도 있었어요. 지금 보니까 처음에 2월 16일에 98위로 진입해가지고 다음날 97위 그 다음날 80위까지 갔어요. 그리고 87위 네, 그러니까 한 나흘 정도는 우리 100위권 지켰다. 네, 큰 업적이다. 이 정도면은 만약에 진짜 예전 원더걸스의 그런 소식이었다면은 계속 뉴스 막 계속 나오거든요. 그렇죠. 저희는 저희 스스로 전해야죠. 그렇죠.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제가 100위권에 들어오는지. 저희가 말해줘야 알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참 의아했던 게 갑자기 순위가 왜 이렇게 많이 올랐지? 그리고 저희가 이제 통계를 이렇게 이따금씩 보는데 네네네. 저희가 이제 59회 2부 올렸었잖아요. 청년 지원센터에 대해 그게 뭔데 코너. 여기 유달리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는 누가 좌표를 찍었나 이걸 링크를 이 청년 지원센터 개소에 맞춰서 바이럴이 됐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보니까 제가 우연히 이제 팟빵 메인 화면을 들어가니까 떡하니 이 에피소드가 추천 에피소드로 팟빵에서 선정해가지고 올려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조회수가 많이 나왔고 덕분에 순위까지 오를 수 있었구나. 어쨌든 이게 조회를 끝까지 제 생각에 많이 하진 않더라도 클릭이 하거나 그렇죠. 그런 것들과 좀 연동돼서 순위가 좀 높아진 게 아닐까. 많이 안 한 수준이 아니라 그러니까 442회 지금 재생했는데 평균 청취 시간 6분이. 네. 다른 에피소드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진다. 10분을 채우지 못하고 이 정도 본론 들어가기 전에 벌써 끝인 거 아닙니까? 평균 소비율도 9% 정도밖에 안 되고요. 청취자분들, 저희 구독하지 않은 많은 분들 저희가 오프닝 때 그냥 뭐야 이 무슨 방송이야 도대체. 그래도 새삼 저희를 이번 기회에 아신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저희 구독자가 그래도 야금야금 늘어서 어느덧 59명, 60명대를 지금 눈앞에 두고 있고 하트, 이 좋아요도 한 30개 정도 눌러졌습니다. 네네. 올해 안에 100명 달성해봐야죠, 구독자. 그러니까 이게 쭉쭉 가야죠. 팟빵도 이제 100명을 넘고 그다음에 그렇죠. 유튜브도 100명을. 그러니까 유튜브는 그래도 구독자 수가 조금 더 많긴 해서 맞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쪽 경사 새해를 맞아서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저희도 열심히 하겠다. 이런 각오를 다지는 걸로 오늘 좀 출발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네네. 그렇게 해서 저희 이게 아무래도 저희가 매주 그냥 우리의 콘텐츠를 잘하면 되지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러면서도 이렇게 순위로 이렇게 뭔가 성과가 나오니까 조금 더 개인적으로도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렇죠. 이게 이제 콘텐츠의 질을 이제 높이는 쪽으로 가야죠. 저희가 또 어떻게 하면 어그로를 끌까 이런 쪽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팟빵의 은총을 저희 늘 하던 대로 그러나 더 좋은 방송, 더 깊이 있는 방송을 위해서 앞으로 또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6분만 청취해주신 분들이 조금 더 길게 들으실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지 고민해보면서 6분짜리를 만들면 되지 않을까요? 100% 청취율 아닙니까 그러면? 이 팟캐스트의 쇼츠화. 맞아요. 모르겠습니다. 다각도로 한번 고민해보죠. 좋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의 각오를 다지면서 오늘 원주 아는 척 60일의 1부 또 원주통신과 대신 전해드립니다. 이 두 가지 코너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주통신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 주간 원주의 중요한 뉴스를 논평합니다. 원주통신.
이번 주 원주통신 어떤 소식으로 준비되어 있나요? 국인 씨, 네. 명예의장이 필요합니까? 명예의장이요? 정말 필요합니까? 갑자기요? 명예의장 어떤 의장이길래? 네. 요거를 묻고 싶은 일이 최근에 생겼습니다. 강원도의회에서 네네. 생긴 일인데 이른바 명예의장 논란으로 지금 시끄럽습니다. 이 강원도의회가요 16일에 열린 제3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요 강원도 명예의장 운영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의결하는 과정이 절차적 문제가 있었고 또 내용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지금 의회 안팎에서 잇따르고 있는 건데요.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도 좀 의견이 갈릴 정도라고 합니다. 네네. 이 조례를 좀 자세히 살펴보면은 명예의장의 활동을 통해 강원도와 강원도의회의 위상을 높이고요 발전에 기여하고자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명예의장을 임명하는 거예요. 이 도의회 의장, 명예도의회 의장을. 그래서 이기찬 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국민의힘 이제 의원이죠. 지금 의회 부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분 대표 발의했고 권형열, 심영곤 의원이 공동 발의를 했습니다. 이 각각 권형열 의장이죠. 그리고 김기홍 부의장입니다. 그리고 심영곤 운영위원장입니다. 의회. 네. 그러니까 의회 주요 요직을 맡고 계신 분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의장단들이 어떻게 보면은 대표 발의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명예의장이 될 수 있냐 보면은 강원도의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공적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 중에서 이제 임명을 하는 건데 강원도 의회의 추천을 받아 강원도 의회 명예의장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촉하게 돼 있습니다. 명예의장은 임기 2년 동안 도의회 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 또 도 발전을 위한 기업 유치 및 현물 판매 지원, 또 도의회 의정 홍보 활동, 그밖에 도의회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을 펼친다고 하는데 이 명예직이긴 하죠. 이름부터 명예니까. 근데 예산의 범위에서 뭐 교통비와 같은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명예대사 뭐 이런 느낌인 거죠. 우리 뭐 지자체들에 있는 그런 거를 이번에 새로 만들었다 이렇게 나왔는데. 근데 뭐 이 과정에서 물론 저도 도의회에서 이런 어떻게 보면 뭐 홍보대사 같기도 하고 이런 형태의 어떤 직책이 필요할까 싶기는 한데 근데 어쨌든 아까 서두에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뭔가 이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그러면은 일단은 이제 의결 과정이 좀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절차적으로 말이죠. 일단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기찬 부의장이 그날 본회의 진행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은 다른 조례안들은 이제 찬반 투표를 거쳤거든요. 근데 이 조례안만 이제 이의 없으십니까? 하고 없습니다 하니까 그냥 이제 전원 찬성으로 이제 그냥 가결시켜 버린 거예요. 의결을. 그러니까 이게 넘어가 버렸죠. 다음 안건으로. 그때서야 이제 다른 의원들이 뭐야 이거 통과된 거야? 약간 이러다가 이제 그 류인출 의원이 있습니다. 이제 민주당이에요. 이분이 원주가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야당이죠. 이 류인출 의원이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왜 표결을 안 거쳤습니까? 그러면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이제 이기찬 부의장이 관례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이제 올라온 안건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올라온 안건은 이의 유무만 묻는다. 이의 있냐 없냐만. 그래서 이의가 있다고 하면은 표결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의 없다고 했으니까 관례대로 통과를 시킨 거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랬더니 류인철 의원이 누가 그런 얘기를 했냐? 누가 그렇게 말을 했냐? 그러니까 이게 조례에 있는 거냐? 회의 규칙에 있는 거냐? 어디 근거가 있는 거냐면서 막 이렇게 따져 물었어요. 그 이제 몇몇 의원들은 항의의 뜻으로 막 본회의장을 퇴장하기도 하고 이런 뭔가 소란이 있으면서 한 40분 동안 본회의가 좀 정회되는 약간 좀 진통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류인출 의원이 이제 나중에 KBS 춘천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사안인데 의원님들한테 분명히 의견을 개별적으로 여쭙고 했어야 되는데 너무 갑자기 진행을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 그러니까 굉장히 비판적인 의견을 본회의장에서도 밝혔고 이후에 이제 언론 인터뷰에서도 밝힌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기찬 부의장은 의회 회의 규칙을 따랐기에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근데 아까 규칙에 뭐 그런 게 있냐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관례적으로 했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옆에서 이제 사무국장이라든지 의회 막 이렇게 직원들이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뭐 이렇게 하는갑다 했는데 이제 나중에 또 회의 규칙을 찾아왔겠죠. 내 말이 맞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당시 본회의장에서 이제 이기찬 부의장은 이제 운영위에서 결정한 사안의 이의 여부를 묻고 뭐 반대 의견이 있으면 찬반 투표를 진행하는 게 관례라고 앞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당시 어떻게 정리했냐면 일단 해당 조례안은 찬반이 엇갈린다. 이거 보니까 나중에 문제 제기가 됐으니까 그래서
그래서 3월, 4월에 다시 재논의를 하고 뭐 그때 이제 수정안을 상정하든지 하겠다 이렇게 전제를 하면서 이제 상황을 정리했어요. 네네네. 그 어쨌든 제가 이제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의회 회의 규칙을 봤어요. 네네. 제 46조 표결 방법 이제 3항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의 내용에 대한 발언을 듣고 의견 조정 및 토론 등을 거쳐 합의가 되지 아니할 때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방법. 이거는 이제 표결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네네네. 여기에 표결하여야 한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석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 규정 조문만 놓고 보면은 이기찬 의장 말도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부 묻고 이의가 없다고 하면은 그냥 가결된 걸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그냥 굳이 모든 뭐 조례나 이런 것에 찬반을 하지 않더라도 그렇죠. 뭐 그렇게 넘어갈 수 있다. 근데 아마 그 동안은 다른 조례들은 그냥 찬반을 다 해왔는데 운영위에서 한 거는 이 규칙대로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관례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이기찬 부의장은. 근데 이게 원주시 의회도 회의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표결 다 이렇게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이렇게 하거든요, 원래는. 그렇죠. 보통 사실, 그렇죠. 네, 이런 회의 규칙대로 할 거야, 아마 다른 기초자치단체는. 근데 광역자치단체인 강원도의회도 어쨌든 이런 상황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의원들도 항의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맞나 싶긴 해요. 사실 이게 규정에 있긴 한데 그래도 뭐 표결에 붙이는 것이 더 좋지 않나. 이 여부만 묻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이게 관례라면은 이런 관례를 좀 바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번 기회에 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무튼 좀 의원들 간에 좀 의견이 엇갈리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 근데 절차뿐만 아니라 이제 근본적으로 조례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 사실 이게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네네. 네. 일단은 이제 임기가 정해져 있죠. 그리고 또 실비 지급도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해가면서 굳이 명예의장을 둘 필요가 있느냐, 불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네네. 일단 정의당 강원도당은요. 강원도 의회의 명예의장은 필요 없다라는 논평을 내면서 이미 기존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홍보대사, 자문위원과 사업이 중복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도의회는 도민들의 공감대를 받지 못하는 불필요한 자리를 만들어 시간과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명예의장 운영 조례를 철회하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여기에 국민의힘 최재민 의원도요. 이번 이제 원주가 지역구죠. 네네네. 도민께서 부여하신 권한을 넘어서는 명예라는 글자만 앞에 붙여서 도의회의 명예의장이란 새 직책을 만드는 것은 도민의 허락을 받아야 할 일이다. 앞으로 명예의원을 위촉할 수도 있는 개연성도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름을 밝히지 않은 어느 다선 도의원은 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요. 의장단 내에서 발의된 조례 아니라 겉으로는 찬성했지만 여러 의원들이 명예의장 임명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의원들 각자가 도민들을 대신해 강원 발전과 의회 위상 제고에 기여하라고 선출했는데 그런 역할을 다른 사람이 대신 하도록 하는 것으로 비춰질 우려도 높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당에서조차도 지금 비판이 나오는 상황이다. 네네. 그러니까 저도 이 소식을 딱 처음 들었을 때 명예의장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도의회 홍보대사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굳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앞서 이제 상임위에서 조례 검토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상임위 이제 운영위원회에서 7일에 이제 검토할 때도 이런 좀 의견들이 나왔어요. 특히 이제 국민의힘 박관희 의원과 민주당의 박윤미 의원 또 원주가 지역구죠. 이 두 명이 이제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명예지사, 명예대사로도 충분한데 명예의장까지 조례까지 만들어가면서 만들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지적을 한 거죠. 한마디로 이제 옥상옥이다. 더 만드는 거다 이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면 진짜 아까 그 지적했던 것처럼 명예의원 뭐 그렇죠. 다 나오는 거 아니냐. 네. 그 이기찬 부의장이 이때도 이제 답변을 할 때 이제 일단 박관희 의원이 오남용을 이제 우려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다 임명해 버리는 거 아니냐 명예의장 뭐 몇 명이 될지도 모르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인원 제한 같은 걸 넣자 그러면은 뭐 임기 때 한 명만 임명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랬더니 이제 이기찬 부의장은 명예의장을 이게 임기도 정해져 있고 그런데 2명 막 3명 4명씩 만들기는 어려울 거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박관희 의원이 그래서 그럼 인원 제한을 넣자. 뭐 이게 명문화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이기찬 부의장 그건 너무 기본적 상식 아니냐? 그렇게 안 만들 거라는 걸. 그런데 박관희 의원이 이제
워낙 기본적 상식이 없어지는 사회라 막 이러면서 서로 막 그렇게 얘기하면서 같은 당에서도 그렇죠. 뭐 약간 뭐 네. 웃음을 지으면서 뭐 얘기한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뭐 이런 얘기들도 나왔어요. 반론도. 어쨌든 넣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제안에 대한 항목은. 그리고 이제 박윤미 의원 같은 경우는 야당이죠, 이분은. 네네. 그래서 이제 다른 지역은 안 하고 있다 이런 거를 강원도가 최초인 것 같은데 안 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뭐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기찬 부의장이 어떻게 답변하냐면 그럼 우리가 조금 더 창의적이고 앞서가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로 답변하거든요. 네. 그래서 새 길을 열어가겠다. 그렇죠. 네. 이렇게까지 명예의장의 진심인 이유가 뭔지 의아할 정도더라고요. 이런 답변을 보니까. 네. 그러니까 아마 물론 이렇게까지 반대 의견이 뭐 야당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렇죠. 여당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이렇게 계속 추진하는 데는 좀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뭐 제가 볼 때는 사실 뭐 특별한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뭔가 이거를 아이가 뭐가 이게 삼고 싶은가 뭐 본인이 이제 통과시키고 싶은가 봐요. 본인의 이 조례 그 업적을 삼고 싶은 건지. 논란이 거세지니까 이제 대표 발의자인 이기찬 부의장은 20일에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명예 군수, 명예 지사 등은 타 시도나 단체에서도 활용하고 있다면서요. 그러니까요. 기업 경영인이나 정부 퇴직자 등을 초빙해 특별자치도 추진 시기에 필요한 기업 유치, 현물 판매 등을 하라는 취지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자치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걸 뭔가 만드는 그런 느낌이다. 뭔가 명예 군수, 명예 지사 이런 걸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렇죠. 그리고 앞서 이제 같은 당의 최재민 의원 같은 경우에 업무 추진비를 이제 지급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수행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실비, 뭐 교통비를 말하는 거겠죠. 그 정도로 이제 정산해서 드리는 걸 얘기한 거라면서 업무라는 것이 있어요. 업무 추진비인데 이동 과정의 실비 정도를 지급하는 거다. 급여나 활동비가 없는 봉사직, 그러니까 업무 추진비가 아니라고 이제 해명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제도를 시행해 보지도 않은 상황에서 문제점부터 제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문제가 된다면 충분히 폐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좀 이상한 거 아닌가요? 이거 좀 문제가 있으면 생기기 전에 미리 없애는 게 나은 거 아니에요? 약간 이런 말씀 드리긴 조금 송구스럽긴 하지만 약간 이 스타트업 같은 마음의 정신을 갖고 계신 게 아닌가. 네. 보통 그러니까 도전해보지 않고 좌절하는 거는 뭐 그 스타트업에 있어서는 뭐 그렇죠. 충분하지 않다. 그러니까 도전을 해야 거기에서 뭔가 배울 수 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시도해보지 않은 사람보다 시도해서 실패한 사람이 더 낫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창업을 뭐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는. 근데 이게 의회나 이 제도나 정책 뭐 조례 이런 데서도 이 정신을 이제 해보기나 했어 뭐 이 정신 투여하는 게 맞는지.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본인 사비를 들여서 하면 이게 모르겠는데 이게 도민의 세금으로 이렇게 도전 스타트업 정신을 내비치는 게 이게 옳은가. 그러니까 물론 뭐 어떤 면에서는 그렇긴 하죠. 그러니까 제도를 해보고 나서 실제로 그게 어떤지를 확인해보는 건 물론 반드시 필요한 일이긴 하지만 그렇죠. 이 정도까지 반대 의견이 나온다면 그게 왜 나오는지에 대한 부분에서는 그걸 꼭 그게 안 했는데 왜 문제점만 계속 얘기하냐 이런 게 아니라 그러면은 면밀히 검토해보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그래서 뭐 계속 또 지적이 있었죠. 견제 장치가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임명하면 어떡하냐. 모호하잖아요. 뭐 공적이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 그러니까 있었던 사람을 임명하는 게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게 참 모호한. 누구 임명할지도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견제 장치가 없다 지적에 대해서는 위원회 설치 및 구성이 규정돼 있다면서 충분히 내부 규칙을 만들 수 있다. 언제든지 오남용 되지 않게 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는데, 근데 조례안을 보시면은 실상 이제 의장이 임명하도록 돼 있거든요. 강원도의 의장이 위원들을 선정위원회. 그 이게 견제 장치로 충분하냐? 과연 지금처럼 특히 압도적인 여대 야소의 의회 구성이라면 충분히 이 조례안도 사실 의장단들이 그냥 해가지고 이게 통과됐듯이 명예의정도 그냥 의장단들이 원하는 대로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충분히 우려가 가능한데 이걸 과연 견제 장치라고 볼 수 있느냐? 의문이 들죠. 자, 어쨌든 이게 논란이 계속되니까 지역 언론에서는 그럼 이거 의원들 간의 소통이 안 된 거 아니냐. 특히 여당에서조차도 반대 의견 나온 거면 이게 원내대표단이라든지 이게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이기찬 부의장 황당무계한 소리다. 그거. 요렇게 해명하면서
도의회 운영위에서 심도 있게 치열하게 반대 의견들을 서로 공유하고 의견 조율을 거쳤다. 앞서 뭐 그런 반대 의견들 나왔다는 걸 자기도 충분히 뭐 해명하고 이랬다는 거죠. 그래서 본회의장에서도 이의를 묻고 이의가 없다 해서 가결됐던 것을 소통이 없었다고 얘기하는 것은 악의적 프레임이자 정치적 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런 반발하는 의회 내 움직임에 대해선 초선들이 모임을 만들어 대항하는 듯한 것이야말로 의장단을 디스하려는 것이고 기본적인 의회 민주주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면서 하지도 않은 일들을 사실인 것이냥 해버리면 안 된다. 정치를 같이 하고 배우는 초선 의원이 허무맹랑한 사실을 얘기하면 되겠느냐. 거짓말부터 하고 있는 거다. 상당히 위험한 행동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약간 조선이 말이야. 약간 이 인터뷰가 조금 위험했던 게 아닐까 싶은데요. 네. 아주 화가 많이 나셨나 봐요. 네. 이게 뭔가 최재민 의원도 그렇고 이런 초선 의원들이 뭔가 이렇게 반발하는 움직임을 보이니까 네. 본인은 아마 이제 또 이제 뭔가 재선이야 3선 이게 애매한데 아무튼 다선 의원으로서 좀 불쾌감을 표한 게 아닌가. 참고로 이기찬 부의장 이분은 사실 지금 지난 지방선거 당시에 학력 위조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돼서 지난 1월 13일 1심에서 벌금 200만 원,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고 지금 항소심 대기 중인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앞서 2014년 지방선거에서도 또 선거법 위반으로 도의원직을 잃었던 분이에요. 그래요? 또 도의원직 잃을 상황이 놓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두 번이나 지금 도의원직을 잃을 위기에 처한 분인데 이런 분이 지금 도의회 부의장을 맡고 어쨌든 이런 조례안을 통과시키면서 이제 좀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좀 뭐랄까요? 재밌는 일? 재밌다기보다 좀 씁쓸한 일이기도 하고 하여간 모르겠습니다. 이게 맞는지. 그러게요. 네. 근데 정말로 이게 계속 저희가 말씀드리지만 명예의장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이 그러니까 저희뿐만이 아니라 이런 뭐 초선 의원이라고 표현을 하셨지만 그렇죠. 대다수의 의원들도 좀 의아한 것이라면은 거기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저는 좀 이루어지지도 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필요한지에 대한 설득력 있는 얘기는 이기찬 부의장도 그렇게까지 내놓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언론에 나온 것만 보면은 제 생각에는. 또 강원도에는 이미 명예지사가 있습니다. 이게 뭐 제가 알기로 김진선 전 지사 때도 이게 아마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근데 뭐 사실 이 도민들이 잘 모를 거예요. 이 명예지사에 대해서 이미 있는 것도 잘 작동을 안 하고 또 홍보 대사도 있죠. 강원도. 그렇죠. 다 있는데 있는 것부터 잘 활용하면 되는데 정말 옥상호가 아니냐 다시 만드는 거는 저는 좀 의아하고요. 뭘 또 만드는지 싶습니다. 특히 지금 문화예술 예산 가차없이 칼질했습니다. 지금 김지태 도정도 그렇고 도의회도 거기에 거의 뭐 거수기처럼 지금 다 편들어줬죠. 긴축 재정 한다고 그렇게 강조하는데 돈 들이는 일을 뭐하러 굳이 또 하는지. 그러니까 그게 뭐 많은 예산은 아니라고는 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다른 예산은 그렇게 가차없이 이제 막 이렇게 긴축재정이라는 이유를 들면서 이제 막 줄이거나 없애고 이러는데 그러니까 이 예산은 굳이 만들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이 좀 고민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저는 근데 요 업무 자체도 굉장히 약간 모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현물 판매라는 게 도대체 어떤 건지. 그렇죠. 그 이거는 뭐 도의 자문위원 제도가 아마 있을 것이고 언제든지 다른 오히려 더 이거에 특화된 분들이 있을 텐데 명예의장 그러니까 또 의장은 또 뭐야 그러니까 행정부를 얘기하는 뭐 지사 뭐 이런 거는 이해가 돼도 의장은 이게 그러니까요 의회의 대표인 건데 이게 좀 안 맞는 거 아닌가 좀 이게 상징적으로 보더라도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뭐 정책을 뭐 발의하거나 아니면 정책에 대한 뭐 의견을 주거나 이런 것들이 돼 있긴 하지만 아니면 그렇다면 굳이 왜 아니 그런 일을 하라고 의회라는 그 기구를 두는 건데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해서 더 나은 정책을 뭐 발의하고 그것들을 아니면 그것들이 잘 시행되는지 행정부를 감시하고 이런 역할이 결국엔 의원들의 역할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명예의장으로 말 그대로 이걸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거 뭐 그냥 자리 하나 주는 거 아닙니까?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필요한 이유를 누군가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아니면 의회 내부에서 다른 의원들도 납득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납득되기 어렵다면은 그건 뭐 의회뿐만이 아니라 다른 도민들 아니면 다른 시민들에게도 그걸 설득시킬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에서 저는 좀 아리송한 것 같습니다. 좀.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어쨌든 조례안이 별다른 견제 없이 통과됐다는 거. 지금
도의회 구성이 압도적 여대 야소입니다. 네네. 국민의힘이 43석, 그리고 민주당이 6석이죠. 43대 6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견제가 안 됩니다. 지금 같은 당 의원들이 반발하더라도 어쨌든 뭐 워낙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그냥 통과되는 실정.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앞으로 도의회 지금 1년도 안 됐는데 뭐 얼마나 더 재밌는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겠습니다. 벌써부터 좀 우려가 된다. 압도적 여대 야소의 문제점이 좀 드러나는 어떤 사례로 또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요 과정에서 이게 약간 아이러니하게도 원주에 있는 의원들이 다 약간 반대 의사를 밝히셔서 이건 뭐 관여도 돼 있어요. 물론 발의하신 분 중에도 이제 원주 지역구가 계시고 김기홍 부의장은 특히 이제 원주가 지역구. 어쨌든 많이 연관돼. 근데 사실 뭐 원주 도의원들이 많아서 도의회 아무래도 인구 비례상 어쨌든 좀 관련도 많이 돼 있고 강원도 의회도 우리 원주와 연관돼 있는 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럴 때 한번 거의 처음 아닐까 싶은데 강원도 의회에서 벌어진 어떤 소동 최근에 아주 핫한 논란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이 원주통신이 또 강원도로 좀 확장되는 그럼요. 계기가 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소식 강원도의회 소식을 한번 전해봤고요. 두 번째 소식은 어떤 소식인가요? 두 번째 시장님 아카데미 극장 토론합시다. 인데요. 원주 아카데미 극장 보존 추진위원회가요. 원주시의 아카데미 극장 재생 사업을 두고 시정 정책 토론을 청구하겠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추진위는 이제 시가 아카데미 극장 재생 사업에 대한 내부 재검토를 6개월 이상 지속하며 진전된 답변을 내놓고 있지 않다면서요. 공개 논의를 위해 시에 시정 정책 토론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시는 올 1월 도청에 보낸 공문을 통해 사업 추진 여부를 7월 말까지 결정하겠다고 했으나 그 결정이 시 내부 논의만을 통해 진행된다면 시민들의 자발적 움직임을 통해 보존된 아카데미 극장이라는 취지가 외면될 것이라면서 시민 정책 토론, 시정 정책 토론을 통해 안정적 논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거는 그러면은 원주시에서 추진하는 거라기보다는 실제로 시민들이 원주시에 요청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토론합시다. 이렇게 한번 요청하는 겁니다. 시장님한테. 뭐 저희가 지난번 방송에서도 언급해드렸듯이 간담회가 그 시정 질의에서 또 이제 간담회를 하겠다라고 됐지만 그 이후에 진전되는 것이 없어서 또 저희가 의회 리뷰 방송하면서도 좀 전해드렸듯이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계속 뭔가 잘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이건 직접 그러면은 합시다 우리 이걸 가지고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 시정 정책 토론을 청구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이게 어떤 제도인 건가요? 그러면은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원주시 주민 참여 등에 관한 조례. 이런 조례가 있는데 여기 제11조 시정 정책 토론 청구를 보면요. 주민은 시가 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정책 사업에 대한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이의 타당성에 대한 토론회나 공청회 등을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선거권이 있는 주민 200명 이상의 연서로 청구하면요.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 달 이내, 그러니까 1개월 이내에 응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저도. 이번 기회에 알게 되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이게 2009년에 제정됐더라고요. 당시 이제 용정순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용정순 의원은 사실 그 열린우리당 언제적 정당입니까? 열린우리당 때 이제 당선됐다. 원주시 의회 최초의 여성 시의원이기도 했던 또 나중에 3선 의원도 하시고 시장 출마도 하셨던 경선 출마도 했던 분인데 어쨌든 이런 조례를 또 만드셨더라고요. 이게 활용은 잘 안 되고 있었지만 이번에 이제 먼지 쌓였던 이 조례가 켜켜이 쌓여왔던 먼지를 털고 좀 나왔다. 빛을 발할 기회가 왔다. 그러니까 이런 게 확실히 조례가 있고 없고가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게 물론 당장 이 조례대로 정책이나 사업이 시행되지 않더라도 어떻게 해서는 활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원주시 공무원들도 깜짝 놀라지 않았어. 이런 게 있었나? 그러니까요. 이런 게 있어. 그러면서 이번에 가동될 것 같은데요. 추진위가 시정 정책 토론 청구에 나선 건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원주시가 수차례 시장 면담을 추진해서 성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저희가 무실동은 지금에서 살펴봤듯이 원주시는 원강수 시장이 연초 이런 지역 순방으로 바빠서 일정을 잡지 못했다고 밝혔죠. 그러나 이제 김지현 의원이 당시에 이제 답답함을 표현했듯이 의회에서 작년 11월 시정 질문에서 시장이 간담회를 약속했었습니다. 그럼에도 영 미적지근한 모양새죠.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을 안 하고
또 시는 충분한 수기 과정을 거쳐서 아카데미 극장 재생 사업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여태 감감무소식이에요. 사실 7월까지 결정하겠다 했으면 도에 강원도에 얘기하려면 지금쯤 뭔가 이렇게 준비가 돼야 되는데 사실 뭐 이게 공개적인 뭔가 시민들이 참여하는 수기 과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준비를 전혀 안 하고 있는 걸 보면은 은근슬쩍 약간 내부 검토로만 이제 끝내려는 거 아니냐, 눈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의심을 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또 문화도시 현장 평가라든지 최근에 있었던 문화체육관광부, 또 중앙동 도시재생 사업에서도 아카데미 극장이 원래 이제 있었는데 이제 빠졌죠. 빠진 걸로 좀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돌아가는 판국이 좀 요상하다. 의도적으로 배제하려는 거 아니냐, 계속 아카데미 극장을 이런 움직임이 있어서 아마 보존추진위원회도 이 시정 정책 토론 카드를 좀 꺼내든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 자, 일단 보존 추진위원회 200명 이상의 시민 연설 모아야겠죠. 그렇죠. 모은다고 합니다. 아마 이걸 모으는 그 자체로 시민의 참여와 지지를 좀 담아내는 캠페인이 되지 않을까 전망되고요. 또 지난주에 저희가 아카데미 친구들 대신 전해드렸죠. 인간 띠입기 챌린지. 그러니까요. 저희 이게 방송이 나갈 때는 이미 이번 주에 했죠. 그렇죠. 요것도 아마 이 캠페인의 일환으로 좀 기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우리 원광수 시장님 평소에 소통과 또 우문 현담, 우리의 답은 우리의 문제에 대한 뭐야 이거?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그렇죠.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이게 또 현장에 그때 시정지리 때 없으셔서 그래요. 헷갈려. 아무튼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이걸 강조해 오신 또 원광수 시장님이기 때문에. 제발 좀 얘기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다. 판을 깔았잖아요 지금, 그죠? 시정 정책 토론까지 청구하겠다고 했으니까 이거에 응하셔서 허심탄회하게 듀라테이블까지는 아니더라도 저희가 늘 강조하는 허심탄회하게 좀 얘기하는 자리가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마 이 제도상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응해야 된다라고 돼 있는데 한 가지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은 특별한 사유가 생기면은 이게 참 곤란하지 않을까. 근데 그 자체만으로도 이것은 만약에 이렇게 청구를 했는데 그 토론회도 만약에 무산이 된다면은 이건 아카데미 극장 사업에 대한 시의 어떤 결정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아닐까. 그렇죠. 이게 뭐 시민들과 충분한 수기 과정이라기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그냥 내부 결정을 하겠다. 그렇죠. 그리고 아카데미 재생 사업을 계속 추진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사를 보여주는 게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좀 되기는 해요. 그렇죠. 이제 그러면은 진짜 여러 또 방법을 동원해야죠. 더 간다면은 뭐 주민 투표를 뭐 청구한다든지 이게 청구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주민 투표를 하든지 아예 우리 국민 투표하듯이. 뭐 아니면은 주민 발의로 조례를 제정하든지 뭐 이런 것까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어쨌든 그러니까 좀 약속하신 것만으로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수기 과정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거는 사실 약속한 건데 만약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라는 식으로 뭐 거절하거나 이러면은 그것 또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시장의 행보에 있어서 논란이 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로 조금 리스크를 안고 가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이 아카데미 재생 사업을 굳이 물론 여러 과정을 거쳐서 추진하지 않을 수도 있기는 해요. 근데 이렇게 행정부가 직접적으로 시민이 요구하는 바를 어떻게 보면 묵살하면서 그 의견을 강하게 내보이는 게 그렇죠. 이 시 행정을 앞으로 추진하는 데 있어서 과연 그게 이로움이 될지 아니면은 그게 불리함으로 작용할지 이런 것들은 판단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저는 이렇게까지 만약에 거절을 하면은 그거는 스스로 너무 리스크를 안고 가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납득 가능한 좀 설득력 있는 좀 정책 판단이 돼야 되니까 그러려면 충분한 어쨌든 논의 과정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야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지켜봐야 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다시 한번 시민들이 이런 움직임들을 만들어내는 것들은 또 계속 그만큼 저는 200명 더 이상도 될 것 같기도 해요. 이 아카데미를 향한 시민들의 의지나 이런 관심이나 이런 것들을 지켜봤을 때는 그만큼 또 이 시민들의 힘들이 다시 한번 이 아카데미 극장을 또 지켜내기 위해서 또 다시금 이 시정 정책 토론을 청구하는 과정에서도 드러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 소식은 어떤 소식인가요? 마지막은 개구리 밥차의 의미를 좀 곱씹어봤습니다. 이 개구리 밥차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학교 밖 청소년에게 밥 한 끼를 제공해 온 거죠. 이게 최근에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개구리 밥차는 삼성꿈 장학재단 지원으로 운영돼 왔어요. 뭐 한 1억에서 1억 5천만 원 정도를 이제 지원 받으면서 운영되는데 2020년에 이제 지원이 끊겼습니다. 이때 재단에서는 청소년 교육에 집중하기로 하면서
지원 방향이 좀 맞지 않다. 개구리 밥차 그러면서 이제 끊겼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동시에 코로나19도 당시에 겹쳤죠. 그러면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서 중단이 됐었습니다. 밥차를 운영해온 사회단체 원주 아동 청소년 네트워크 물고 이창렬 대표가 이제 사비를 보태고 시민 후원도 받아서 작년 10월에 거의 2년 만에 다시 문을 열긴 했어요. 그런데 이걸 하려면 하루에 최소 밥값으로만 예산이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확보하기에는 이제 이창렬 대표 또 자원봉사자 후원자 10명 남짓으로는 역부족이었다. 이 정도 예산을 확보하기는. 그러면서 결국 2달 만에 다시 문을 닫게 된 겁니다. 네네. 네, 아마 뭐 이 개구리 밥차에 대해서 뭐 원주에 계신 분들은 뭐 들어보셨거나 아니면 잘 아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좀 이게 어떤 건지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개구리 밥차는 일단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밥 한 끼를 제공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학교 밖 청소년이라면 우리가 이제 저기 학업 중단이라고 표현하는데 개구리 밥차 활동가분들은 정규 교육과정 중단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꼭 학업을 이제 학교를 나왔다고 해서 학업을 중단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면서 정규 교육과정을 중단한 거다라고 표현해서 정규 교육과정 중단을 앞두고 있거나 또는 중단을 했거나 가정의 보호를 못 받거나 또는 가출을 하거나 또는 학교 폭력에 시달리거나 이런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들 이런 청소년들이 원주에 한 340여 명으로 지금 추산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들에게 이제 이 개구리 밥차는 2015년부터 매주 월요일 목요일 저녁에 단계동 장미공원과 또 댄싱 공연장 있죠. 명륜동 당구동 그쪽에 이들에게 이제 따뜻한 밥 한 끼를 제공해 온 건데 하루 평균 한 50여 명 정도가 찾았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 추산한 그 인원수 대비해서 많은 인원이 좀 찾아왔었네요. 그렇죠. 그리고 매주 한 명씩 또 신규 인원들이 계속 찾아왔다고 해요. 그래서 연간 해보면은 거의 한 1,900명, 2,000명 뭐 이런 추산도 있더라고요. 운영하는 사람 물론 중복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단순히 밥만 제공한 게 아닙니다. 식사와 함께 상담도 진행하고요. 또 뭐 보드 게임, 농구와 같은 것들 이제 하면서 뭐 유대감도 쌓고 또 이제 제도권으로 다시 이제 진입하거나 또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좀 이제 조언해주기도 하고 중개해주기도 하고 그런 역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들 간의 커뮤니티도 꾸려져서요. 농구단까지 이제 꾸려서 대회에 나갔을 정도의 이 농구단 이름이 이제 GLC라고 해서 개구리 라이스 카 같죠? 네, GLC. 네. 우재 씨, 라이스는 R 아닌가요? 아, 그래요? 뭐지? 그러면 예, 약자를 못 땄다고 하는데 개구리 밥차에 개구리 L이 뭘지 좀 궁금했네. 아마 R인가? 뭐 GLC인가 GRC인가 뭐 아무튼 농구단까지 만들어졌다. 제가 문과라서 문과하긴 한데 아니 문과면 또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렵습니다 영어가. 아무튼 그렇고요. 그래서 작년 10월에 다시 문을 열었었죠. 열었다고 했었죠. 그때 이제 청소년 시절에 받았던 도움을 베풀고자 나선 자원봉사자도 있었죠. 커뮤니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청소년 시절에 개구리 밥차에 도움을 받아서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다시 여기에 봉사하러 오는 이런 선순환 구조도 갖췄을 정도로 커뮤니티가 있었다. 그래서 단순히 이런 식사 제공뿐만 아니라 뭔가 이렇게 관계를 맺는 어떤 커뮤니티 형성에도 기여했다. 개구리 밥차가 그렇게 보시면 되죠. 특히 이런 정규 교육 과정 그 외에 있는 청소년들은 그러니까 정규 교육 과정 안에 있으면 어쨌든 학교라는 그 어떻게 보면 그 공간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 계속 그 학교 정규 교육 과정의 시간을 같이 보내는 학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 생기는 커뮤니티가 있잖아요. 뭐 반 친구라든지 아니면 반 친구 아니더라도 학교 친구라든지 이런 자연스럽게 커뮤니티가 생기는 그 경험을 할 수 있는데 근데 학교 밖 청소년들은 그런 경험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 중에는 또 이제 학교 내의 커뮤니티에서 이제 뭐 학교 폭력을 당했거나 여러 가지로 이제 학교 내에서의 커뮤니티에 불신하고 거부감을 느끼고 그런 청소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 제도권 밖 오히려 뭐 본인과 이제 또 마음이 맞는 다른 이제 관계를 좀 맺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다는 거죠. 또 처지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날 수가 있으니까 다양한 좀 관계의 망을 제공해주기도 했다. 그리고 우리 청소년 뭐 정책이나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되게 그 학교 안에 있는 청소년들을 좀 위주로 재편이 되어 있잖아요. 제도권의 중심이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렇게 제도권 밖에 있는 청년들은 뭔가 도움을 받기가 더 어렵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역할들을 그냥 식사 제공 말씀하셨던 것처럼 식사 제공뿐만 아니라 다양한 역할들을 좀 해왔던 그래서 요 개구리 밥차의 의미를 더 이제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이창렬 대표가 13일에 이제 원주투데이에 기고한 여전히 개구리 밥차를 찾는 친구들이 있기에라는 이제 글이 있습니다. 이 글을 보면 개구리 밥차가 이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얼마나 유의미한 매개체 역할을 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 에피소드를 담아놨었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알 수 있으실 거고요. 또
강유홍 이제 개구리 밥차 활동가가 원주투데이에 2018년과 19년 사이에 기고한 글들이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은 제도권이 품지 못한 이 학교 밖 청소년들이 이제 상대적으로 장벽이 낮죠. 아무리 개구리 밥차는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것도 뭔가 어떤 뭐 우리가 센터나 이렇게 가서 뭔가 그 센터 과정 커리큘럼을 듣고 뭔가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렇죠. 가볍게 올 수 있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이 개구리 밥차가 이들을 어떻게 끌어당기고 조금이나마 좀 마음을 열게 하고 또 관계를 맺게 하는지를 좀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글이기 때문에 이걸 또 확인해 보시면은 또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이 개구리 밥차가 얼마나 또 중요한 역할을 해왔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회 진출을 위한 자립 기반 마련도 돕는 역할도 했다. 이 밥을 매개로 해서요. 단순히 밥을 제공한 걸 넘어서는 어떤 의미 있는 활동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개구리 밥차가 사라진다면은 뭐 학교 밖 청소년들이 굶는 것도 문제죠. 끼니를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하는 건 문제지만은 이런 의미 있는 지점들 역시 잃게 되는 거잖아요. 여전히 제도권이 품지 못하거나 제도권의 장벽 또는 거부감을 느끼는 학교 밖 청소년이 적지 않을 텐데 특히 또 고물가 시대이니까 학교 밖 청소년 뭘 해도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뭐 밥 먹는 거 잘 것도 그럴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게 뭐 이제 사실 일탈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고 어떤 범죄라든지 이런 거에 또 피해라든지 범죄를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당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취약하죠. 그렇죠. 문제점으로 이어질 수 있고 개인에게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이게 큰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아쉬운 거 안타까움이 크다. 개구리 밥차가 조금이나마 그런 거를 좀 해소하고 어떻게 보면 더 좋은 방향으로 더 나은 세상으로 가는데 기여해왔던 지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떻게 다시 문을 열 방법이 없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원주시가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시 차원에서는 이제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급식 지원 등은 이제 시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뭐 아마 기관이나 이런 데 위탁을 통해서 진행을 하겠죠. 아마 그렇겠죠. 근데 이제 개구리 밥차에 대한 직접 지원 지금 정해져 있지 않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김미옥 여성가족과 청소년 팀장이 이제 LG 헬로비전 영서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립 준비라든가 뭐 사회 진출을 위한 상담도 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여러 가지 이제 지원 공모 사업이 많다 저희에게도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다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모 사업을 통한 뭔가 이런 지원 같은 걸 좀 노려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래서 어쨌든 뭔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보니까 뭐 다른 언론 보도를 보면은 관련 조례 등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직접 지원이 좀 어려운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원주시의회도 제가 회의록을 찾아보니까 전대죠. 그러니까 8대, 지금이 9대 의회입니다. 8대 의회까지는 말이 많이 나왔어요. 이 개구리 밥차를 좀 지원해야 된다. 몇몇 의원들이 계속 관심 있게 얘기했는데 그러나 뭐 이게 별다른 이제 직접 지원에 대한 검토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이제 청소년 단기 쉼터가 생기긴 했습니다. 이게 조례로. 그러니까 아무래도 개구리 밥차가 이제 임시적인 거니까 일시적인 거니까 개구리 밥차에 온 청소년들을 매개해 주는 거죠. 이제 단기 쉼터로 그런 단기 쉼터를 만드는 것까지는 이제 조례로 됐는데 이 밥차에 대한 직접 지원은 그때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번 9대 의회에서는 아예 언급도 없다. 지금은. 뭔가 지방정부 차원에서 좀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또 지역사회 후원도 좀 절실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제도권에서의 직접 지원으로 갔을 때 이 개구리 밥차가 본래 하고자 했었던 그런 부분들을 얼마나 잘 해나갈 수 있을지가 조금 걱정이기는 해요.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이런 그 재단 삼성재단을 통해서 삼성 꿈장학 재단의 지원이면은 그래도 시에서 직접적인 지원을 받는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편안하게 그런 자금 활용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었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시의 직접 지원이나 아니면 시의 지원을 통해서 이게 그 운영이 됐을 때는 어떤 면에서 뭐 저희가 곧잘 얘기하는 그러니까 중간 지원 조직이 많이 생기는 게 과연 바람직한 일인가에 대한 것들도 고민을 할 때 이런 얘기가 나오듯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과연 정말 이 개구리 밥차가 본래 가지고 있었던 그 성격 그대로 과연 운영이 가능할까에 대한 고민은 있어서 저는 오히려 여기 마지막에 언급해 주셨던 지역사회 후원을 더 어떻게 높여나갈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재정 지원은 사실 지금 원주시가 뭐 그렇게 현실적으로 안 할 것 같아요. 못하는 것도 있을 거고. 그래서 뭐 다른 얘기와 이제 맥락이긴 합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저희가 엄청 홍보를 하고 있죠. 그래서 기부 좀 해달라고. 이런 거 생기면 엄청나게 막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하는 것만큼, 이거 반만큼이라도 이런 걸 홍보해 줄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데다 기부라든지 뭔가 후원이라든지 자원봉사라든지 이런 거를 원주시가 이 정도 지원은 해줄 수 있는 거 아닌가. 이게 뭐 특혜도 아닐 것 같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자원봉사나 뭐 이런 기부 뭐 이게 뭐 문제 소지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도 좀 다각도로 검토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재정 지원만이 아니더라도 다른 방식의 인프라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해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아니면은 원주시 차원에서 뭐 이런 개구리밥차뿐만이 아니라 이런 형태의 어떤 지역을 조금 더 풍요롭게 하고 지역에 좀 소외된 곳들에 관심을 갖고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뭐 활동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곳들이 되게 이 개구리밥차 비슷한 상황이겠죠. 뭐 자체적인 그 자발적인 참여자들의 후원을 통해서 운영이 되거나 아니면은 후원 없이 정말 자기 개인 사비로만 하는 경우도 많을 텐데.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이 개구리 밥차는 그래도 이름은 알려져 있지만 이걸 어떻게 후원해야 될지까지는 저도 뭐 이렇게 정확하게는 몰랐던 것처럼 아마 많은 시민분들이 그러실 텐데. 그렇죠. 네. 그런 뭐 우리가 보통 와디즈 펀딩이나 아니면 텀블벅 펀딩이나 이런 프로젝트 펀딩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시 차원에서 그러한 활동에 대한 어떤 후원을 조금 도와주는 플랫폼이라든지 그러한 사업을 한번 진행해보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죠. 그 정도는 좀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그거 굳이 막 이게 개구리 밥차만 홍보해라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럼 본인이 이렇게 뭐 우리 이런 거 기부를 조금 원주시 전체에서 받고 싶습니다라고 신청을 해서 아니면 거기에 위원회나 이런 것들을 해서 뭐 심사를 거치게 하거나 아니면은 정말 다 올려서 모든 그냥 시민분들이 자유롭게 참여하실 수 있게끔 하거나 이런 장치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물론 지원 사업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 지원 사업도 그 시의 예산을 가지고 지원받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게 아니라 원주시가 어쨌든 원주 시민 전체에 닿을 수 있는 인프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좀 매개해줄 수 있는 시민과 그다음에 이런 여러 지역의 활동들을 매개해줄 수 있는 역할은 시 차원에서는 그런 고민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뭐 시에서 어쨌든 동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업이 있을 것이고 원주 내에 또 혁신도시에는 공공기관들이 있을 것이고 이런 데는 기부를 할 수 있는 용의가 충분히 있는 곳도 있을 텐데 여기와 시가 어쨌든 중개를 해줄 수가 있잖아요. 충분히 뭐 이게 특혜를 줘라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게 있는데 뭐 어떻게 생각하냐 그 후원에 대해서 좀 뭐 권유라든지 뭐 이런 거를 해볼 수는 있는 건데 홍보를 한다든지 그 정도는 시가 좀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어쨌든 저도 어쨌든 이게 어차피 민간 차원에서 계속 있었던 거기 때문에 민간의 영역에서 어쨌든 후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이루어진 선순환 또 어떻게 보면은 제도권이 좀 더 이런 걸 담아낼 수 있는 그러니까 완전 민간의 어떤 헌신적 노력과 자원봉사로만 이런 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제도권에서 뭔가 운영되는 이제 시설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이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더 안정적으로 가려면은 그러니까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뭐 당장은 좀 이런 작업들도 원주시가 좀 고민해봐야 되지 않나. 아직은 좀 거기에 대해서는 좀 미흡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개구리 밥차의 의미를 그래서 참 곱씹으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다시 좀 문을 열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다시 문 열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그러니까 그걸 또 누군가에게 그 책임을 모든 걸 다 전가하기엔 또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주십시오. 이렇게 그냥 그러고 나는 응원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그치면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만약에 다시금 개구리 밥차가 열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그에 따른 어떠한 대안들도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부디 저희가 뭐 만약에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저희가 뭐 저희 방송이 아주 미약하지만 누군가에 또 닿을 수 있는 거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이 원주투데이에 최근에 그 개구리 밥차 올라온 기사 보면 거기 후원 계좌도 써 있고요. 또 이 이창열 대표 SNS에 보시면 또 후원 계좌가 계속 언급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직접 지금 여기서 언급하기 좀 그렇고 이분의 뭐 동의를 받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시면은 아마 좀 마음을 전달하실 수도 있을 거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오늘 원주통신이 3가지 소식 좀 전해드려보았습니다. 함께 알면 더 좋은 원주의 생활정보 대신 전해드립니다. 오늘 대신 전해드립니다. 어떤 소식을 또 대신 전해드릴 예정인가요? 오늘은 원주시 도로관리과 대신 전기자전거 보조금 지원 사업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중간중간에 방송에서 잠깐씩은 언급해드렸었는데 그렇죠. 말 그대로 전기자전거 사는 비용의 일부를 이제 지원해드리는 겁니다. 1인당 한 대입니다. 한 대당 구입 비용의 50% 최대 30만 원. 그러니까 60만 원짜리 사면 이제 30만 원까지 100만 원짜리 사도 30만
30만 원 지원해주는 네, 그런 제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자전거 도로 통행이 가능한 전기 자전거만 대상입니다. 전기 자전거 중에서도. 그래도 꽤 폭넓게 해당이 될 거예요. 아마 그러면은 요 전기 자전거는 그 전기 자전거 중에 이게 스트롤형이 있고 파스형이라고 있어요. 네네네. 그럼 스트롤형은 말 그대로 우리가 스쿠터나 이런 것들 생각했지 그 운전대 쪽에 이렇게 레버를 당기면은 이게 그냥 꺾으면 바로 가는 그런 형태이고요. 그래서 그거는 거의 준 오토바이에 그러니까 이제 취급받아요. 너무 동력 장치에 의존하는 거는 자전거로까지 보기는 어렵다 이 법률에서는. 그래서 그런 전기 자전거가 있고 그다음에 파스형은 페달형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런 동력이 아니라, 그러니까 근데 페달을 돌릴 때 그 전기의 모터로 조금 그 힘을 조금 보태주는. 네, 그래가지고 아마 전기 자전거 통행이 가능한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한 전기 자전거는 그 파스형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죠. 네. 뭐 사실 자세한 건 이제 공고문에 나와 있긴 한데 그 유형이 아마 그 말씀이 맞을 것 같고요. 공고일 기준 원주시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저는 일단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는 이거 활용해 볼까요? 약간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일단 그렇고 그럼 안 됩니다. 저는 일단. 그리고 아무튼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만 16세 이상 시민이면 되고요. 2021년과 2022년에 지원을 받았으면 이번엔 안 됩니다. 공고문은 시 홈페이지 공고 고시란을 보시면 있는데요. 이 3월 10일 24시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시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시민 참여란에 들어가셔서 신청 접수란에 2023년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 지원 신청란에서 본인 인증을 하시고 신청하시면 되는데 내실 서류가요. 보조금 지원 신청서, 사업계획서, 청렴 이행 서약서, 견적서, 주민등록 초본이 필요합니다. 좀 많아요. 아니 전기자전거를 이용하는데 사업계획서까지 제출을 해야 되나요? 양식을 막 기대 효과 이런 것도 있어요. 뭐 탄소 중립을 기여할 수 있다. 뭐 이런 걸 써야 된다고 돼 있어. 기대 효과 뭐 자기 자신의 어떤 사업인가 봐 일종의 이게 뭐 법적으로 그런 증빙 자료가 필요한 모양이지. 그 서류 관련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3월, 4월에는 이제 자격 심사와 이제 서류 검토를 하고요. 4월 중에 이제 대상자를 확정하고 선정 공고를 이제 시 홈페이지 합니다. 그리고 선정 공고일부터 6월 16일까지 전기 자전거를 이제 구입하시는데 신청할 때 내셨던 견적서와 동일 모델로 구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시면 그걸 바탕으로 이제 보조금 지급 신청을 하시면 이제 4월과 6월 중에 보조금 지급을 이제 진행하는 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절차 자체가 조금 복잡하긴 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뭐 물론 근데 항상 이 해마다 신청자가 다 제가 찬 걸로 알고 있기는 한데, 그만큼 이렇게 복잡한데도 관심이 많으신 거죠, 이제 시민분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신청을 하고 선정이 되면 자전거 구입해서 다 증빙하고 보조금 받는 느낌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게 신청할 때 견적서를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요거는 그래서 가까운 그 자전거 가게나 이런 데서 확인을 해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아마 그리고 원주시 내에 자전거 가게에서 구입해야 될 거예요. 아마 어차피 그 업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확인하셔야 되고요. 아마 그 가게 뭐 현수막이나 이런 데 보면은 그렇게 그냥 전기자전거 보조금 뭐 이렇게 그 홍보를 하는 곳들도 있더라고요. 아마 그래서 그런 곳들에 가면은 정확하게 좀 안내를 해주시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시 홈페이지 신청란에 제출 서류를 등록한 순으로 선정한다고 합니다. 사실상 선착순에 가까워요. 그리고 만약에 이 중에서 먼저 등록했는데 부적격자나 포기자가 발생하면 그 후순위자로 넘어가는 시기다. 그러니까 빨리 할수록 유리하다라고 보는 거고요. 선정된 사람은 1년간 의무 운행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1년간 뭐 운행해야 된다는 건데 이거 뭐 확인할 길은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운행을 해야 된다 일단은. 그러니까 뭐 온완 인스타그램 하듯이 뭐 계속 해야 되나? 오늘 운동 완료가 아니라 오늘 운전 완료 이런 식으로. 뭐 어쨌든 뭐 양심에 맡기는 게 아닐까 싶긴 한데 그런 느낌이고. 예전에는 자전거 안전교육 이수가 의무였어요. 이걸 하는 게. 근데 작년 2차 공고부터는 권고를 받겠습니다. 이게 너무 까다롭다. 그러니까 이것까지 하는 건 너무 까다롭다. 그러니까 안 나는 사람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수교육까지 언제 하냐. 안 받고 만다. 약간 이래서 좀 완화했습니다. 작년 2차 공고부터. 그래서 올해는 좀 쉬워졌다. 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인기가 많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서둘러 신청하시면 됩니다. 2020년 처음 시행할 때는 80대 1의 경쟁률을 자랑했는데 작년에는 조금 많아졌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더 뭐 예산이 늘었는지. 근데 작년에는 좀 이제 포기하시는 분들도 좀 있었다고 해요. 여러 가지로 신청해 놓고 아마 뭐 절차적 어려움이나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는 뭐 의무 교육이나 이런 것도 완화가 됐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수월해지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어쨌든
저희가 쭉 설명해드렸고 공고문에도 자세한 내용 나와 있긴 하지만 문의하실 점이 있으면 이제 원주시 도로관리과 관리행정팀 033-737-3202로 문의하시면 아마 또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참고로 요거는 원주시가 좀 선진적으로 하고 있는 제도예요. 사실 전기 자전거 보존 지원 사업 이게 2020년에 김지연 민주당 의원 저희가 참 언급을 많이 해드립니다 이분을. 그러니까요. 네. 조례를 많이 이번에 뭐 배달 운전자 뭐 지원하는 조례도 했었죠. 그리고 이분이 자전거 타는 시의원으로도 자기를 소개하기도 하는데 다양한 이제 뭐 이 자전거 비슷한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뭐 전동 뭐 바이크인가요? 뭐 그런 것도 보유하고 계신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만큼 모빌리티라 그러죠. 모빌리티 매니아이신데 이분이 대표 발의한 게 바로 원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입니다. 이 조례안에 이제 전기 자전거 구매 비용 지원 조문이 이제 생기면서 만들어진 사업이거든요. 2020년에 강원도에선 최초였고요. 전국적으로도 이제 벤치마킹을 하고 있다고 해요. 이 조문을. 그래가지고 이런 건 그래도 원주가 좀 앞서 나가서 원주가 앞서 나가는 게 그래도 하나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원주가 분명 있죠. 그렇죠. 그래서 참 아까도 우리가 계속 나오지만 이제 조례라는 것이 생각보다 되게 중요할 수도 있다. 이런 지점에서는 지자체만의 어떤 특색 있는 사업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또 김지연 의원 당사자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걸 발휘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어떻게 보면은 좀 우리 삶에 정말 직접적으로 와닿는 어떤 정책, 사업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게 또 이런 경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지역 정치, 풀뿌리 정치에도 관심을 갖고 무실동을 지금을 또 열심히 들어주시면 더 좋고 갑자기 일로 가버리네. 그럼요. 대표적 사례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단순히 그냥 시의원의 몫으로만 남겨놓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갖고 아니면 우리 삶에서 다양한 고민과 아니면 이런 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문제의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랬을 때 그게 단순히 어떻게 보면은 시에 민원을 넣거나 아니면 그런 형태로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우리 삶을 근본적으로 바꿔나가는 데 있어서는 이런 조례나 아니면 정책과 사업으로서 이제 바꿔나가는 것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는 그런 시의회 활동에 관심을 갖고 더 시의원들에게 그럼 요구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뭐 요건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고요. 전기 자전거에 대한 관심이 뭐 날로 커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도 한번 보조금을 받고 한번 망설이셨던 분들은 전기 자전거를 좀 장만하는 계기가 되면 어떨까? 빨리 좀 신청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곧 자전거를 장만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전기 자전거는 좀 뭐 지원금도 제가 못 받고 좀 비싼 것 같아서 그냥 뭐 일반 뭐 하이브리드 자전거 제가 열심히 발 굴리는 페달 굴리는 그럼요. 원초적인 자전거로 좀 저도 가면서 자전거 타는 좀 저도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갑자기 뭐 다짐을 하게 되면 아무도 관심 없겠지만 탄소 중립에 대한 다짐을 하면서 마무리를 해보죠. 좋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아까 소개해줬듯이 이게 좀 그래도 인기가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빨리 좀 신청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저희 오늘은 도로관리과 대신 전기자전거 보조금 지원 사업을 대신 전해드려 보았습니다. 내일은 저희 요즘 또 대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원주를 넘어서 이거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죠 지금. 맞아요. 챗 GPT. 그러니까 연일 또 화제가 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저희 원주하는 척에서 안 다뤄볼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거 아주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된 녀석이길래 이렇게 다. 그러니까요. 뭐 뉴스에도 나오고 SNS에도 막 해봤다. 그러니까 뭐 이거 물어봤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저희도 한번 원주하는 척에서 챗 GPT에게 이 다양한 원주에 관한 것들을 좀 한번 물어보면 어떨까? 그렇죠. 이 원주의 현안에 대해서는 과연 이 AI 최첨단 우리 인공지능 어떻게 파악하고 있을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는 시간. 거의 뭐 본격 뇌절 방송입니다. 영양가는 없을 것 같은데 그냥 재미로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고해주시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챗 GPT가 어쨌든 인터넷에 있는 다양한 정보들을 취합하면서 그걸 정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만큼 원주에 관한 정보는 얼마나 많이 갖고 있을지 이런 것들도 또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뭐 재밌어야 될 텐데 아무튼 한번 실험해보는 느낌으로. 그래서 내일은 챗 GPT에게 저희가 원주에 관해서 아니면 또 원주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에 관한 얘기 다양한 것들을 좀 물어보는 어떻게 보면 재미 위주이지만 또 그런 최신의 기술을 가지고 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보는
방송을 만들어 보려고 하니까요. 네. 네, 많은 관심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래서 내일 방송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저희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조국인 전우재였습니다. 모두 안녕. 안녕. 원주 아는 척. 척척척.